광숙씨 일 그만두세요. 계속 이렇게 일하면 쓰러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광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술도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지켜온 전통과 가족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술도가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광숙은 아침부터 양조장 쪽을 돌며 온도를 점검하고 시음 샘플 병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한동석과 나눈 대화가 귓가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숙씨 일 그만두세요. 계속 이렇게 일하면 쓰러져요. 복도 끝에서는 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치던 문미순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천수씨, 마 대표님 요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자꾸 창백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오천수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형수님은 늘 괜찮다고만 하시니까요. 교수님, 큰일이에요. 술도가 언제 터질 줄 몰라요. 독고세리가 이 말을 꺼낸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했던 그녀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는 오범수가 앉아 있었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술도가 창고에 뭔가 설치했습니다. 위험한걸요. 말을 잇는 순간 오범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형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늦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 오천수는 창고 앞에서 광숙과 한동석의 말다툼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문 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 무리하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빠지면 술도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광숙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버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오천수가 뒤따라오다가 발소리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광숙과 동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당황한 오천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지만 오천수와 오흥수는 그날 이후로 말없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건강은 분명 위태로웠고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건 형제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강수는 장부 정리를 하다 말고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대요? 오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라. 병원 진단서를 받는데도 계속 일하시잖아. 그럼 우리가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형수님한테 부탁했어. 좀 쉬시라고. 근데 형수님 고집이 세서. 형제들은 광숙을 직접 설득하기로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쓰러지면 그때 생각해요. 그 시각 마강숙은 주방에서 오천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식탁보를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 멈춘 듯한 침묵이 이어졌죠. 그러다 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강소연 결국 집을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매매 계약서도 위조했고 독고탁이랑 연락까지 했습니다. 광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다들 바보처럼 믿기만 했네. 오천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의 실체를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형식만 남은 지 오래였고 그가 바라본 곳은 문미순이었죠. 형수님, 저 미순 씨한테 청혼하려고요.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미순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광숙 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떠날 기회는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가방을 싸려 했고 가게 문을 뒤로 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술도가의 바닥은 그녀의 손때가 묻은 흔적투성이었고 형제들이 쓰던 찻잔 하나하나가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석이 그런 그녀 곁을 오래 지켜온 것도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건 아니지만
서로의 고단함을 마주하며 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광숙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형제들의 뒷모습이 떠올라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어머니처럼 실장처럼 책임자처럼 자리를 지켜왔고 그 자리가 자신이 버려야 할 짐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발목은 핏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의 고통이었죠. 그리고 그 고통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오천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광숙도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죠. 창고예요. 두 사람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강수, 오흥수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오범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무너진 지붕, 탄 술독들.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술도가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마강숙만이 무너진 창고 한가운데로 다가가 멍하니 그 흐름 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이 술도가 정말 끝나는 걸까요?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흥수가 무언가를 주워들었습니다. 반쯤 탄 종이 뭉치. 그 안엔 위조 계약서, 세금 보고서, 신라주조 기술 도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흔적이었죠. 그리고 증거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밤 회의를 열었습니다. 술도가 본관에 모여 앉은 네 사람과 광숙 그리고 문미순까지.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네요. 이 집안 이제 제가 떠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에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숙 씨가 없으면 이 술도가는 지금보다 더 무너질지도 몰라요. 제가 없어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도련님들이 제 그림자에 기대지 않게 되니까요. 그 순간 한동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이제는 저희 둘의 인생도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역시 아직은 여기를 못 놓겠어요. 동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강소연은 도피 중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흔적은 공항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그 무렵 독고탁은 장미애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에는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장미애 앞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강수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무너뜨리려던 집안에 네 아들이 숨어 있었다고? 장미애는 조용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너 지금까지 날 가지고 논 거야. 그 아이는 당신과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모든 걸 감추고 싶었던 건 그 아이를 지키기 없어요. 지킨다고? 웃기지 마. 내가 지킨 건 내 체면이랑 비밀뿐이야.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독고탁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서요. 독고탁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가 바뀌냐? 술도가는 이제 끝났어. 장미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끝냈다고 생각한 그 술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신의 형제들이 어떻게든 지켜낼 거예요. 나도 이제는 도울 거고요. 그 말에 독고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도우겠다고? 너 이제 양쪽 다 잃은 거야. 며칠 뒤 장미애는 오강수를 불러 조용히 마당 벤치에 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강수야, 사실은 내가 너 친엄마야. 오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세요? 평생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오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요. 혼란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낯설진 않아요. 장미애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오강수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 볼게요.
바로는 아니어도 조금씩. 그리고 불에 그을린 창고 앞. 형제들과 광숙, 문미순, 그리고 한동석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고개를 들고 서서히 복구 중인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타버린 것은 기억이었지만 다시 세우는 건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과 함께 내린 이는 지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화재 건 시청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부 공모 가능성도 있어서요.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오흥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요.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때 문미순이 봉투 하나를 광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불나기 전에 세리 씨가 저한테 주고 갔어요. 마 대표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광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필 편지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막아주세요라는 문장이 편지 맨 위에 적혀 있었죠. 한동석은 USB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게 있을지도 몰라요. 광숙은 형제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술도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고요. 그들의 앞에 다시 아침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 속에는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그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 술도가는 다시 살아나야 해.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 대표님, 그 USB 절대 혼자 열지 마세요. 거기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들 이름도 들어있어요. 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열어보자는 생각이 스쳤고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세리 씨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USB를 손에 든 채 다시 술도가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혼자 본관 응접실에 앉아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차 한 잔의 온기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미순이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마 대표님,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미순은 말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천수 씨 요즘 불안해하더라고요. 마 대표님이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계신다고.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나 혼자 지켜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버렸나 봐요. 이제는 함께 지켜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문미순의 말에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지만 깊은 공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강수는 별채 창고 안에서 오래된 문서 더미를 정리하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과거 거래처 명단과 함께 독꽃하게 서명으로 보이는 계약서 초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그냥 오래된 서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숨겨놨던 거예요. 형제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나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안엔 신라주조와의 비밀 거래 정황도 일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은 다시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구청 감사실 외에도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금 흐름 쪽에서도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서요. 광숙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 집안 아니 이 술도가의 모든 걸요. 이제 진실의 문은 열렸고 거기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이름이 얽혀 있었습니다. 광숙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부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의심으로 뒤바뀌는 지금 술도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배신자는 존재하는 걸까요? 그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조종해온 것이라면 그 진실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너진 창고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USB 안에 담긴 마지막 조각.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가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